안녕하세요. 위즈 컨설팅의 임승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위즈 컨설팅에서 진행하는 진단 컨설팅이 어떠한 성격의 내용을 담아서 이루어지는지 그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실제 컨설팅 보고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께서는 컨설팅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막상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지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망설이시거나 다가서기 좀 어렵다라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이제 이미지화 시켜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짧게나마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드리는 컨설팅 보고서는 학생마다 그 양적인 측면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략 80장에서 120장 혹은 그 오버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아이마다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의 편차는 있지만 볼륨 자체는 굉장히 두껍게 나가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하기 전에 저희가 받는 자료가 몇 가지 있죠. 성적표와 생활기록부는 당연히 저희 쪽으로 송부를 해주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컨설팅을 받기 전에 기초 자료 사전 조사를 작성해서 저희 쪽으로 송부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특이사항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구 문의사항이 들어가는데 이 아이는 성적에 관련해서만 이렇게 적어놨네요. 사실 여기 부분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평소 가지고 계셨던 궁금증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많이 적어 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예, 그럴 때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후에 밀도 있고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 부분을 많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 아이는 이제 일문화 동문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인데 여기 보다시피 굉장히 꿈이 특이하죠. 예, 그래서 도서관을 차리고 싶거나 북카페를 하고 싶대요. 그것도 호주에서. 네, 그래서 아이가 고양이를 키우면서 북카페를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고 아름답게 목가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머니 입장에서 속 터질 수도 있겠죠. 네. 그다음에 학생이 원하는 대학과 그 전형인데요. 아무래도 2학년 친구는 전형에 대해서 좀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적어 보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 본인이 희망하는 라인들 적어주면 되고요. 요거는 아이가 이제 대구 아이였기 때문에 탈대구는 하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경북대는 쓰진 않았네요. 그죠? 네,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떠한 부분에 역량을 본인이 발현시켰는지 중요하게 보이는, 즉 임팩트가 있었던 지점들을 강조해서 적어주시면 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학의 마지노선은 중요합니다. 이거는 특히 고3 경우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자기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다니겠는데 그 이하는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재수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 이하 대학은 저희가 찾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학의 마지노선도 사실은 되게 컨설팅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다음에 뭐 기타 이제 자소서 써본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 충분히 소명해서 보내주면 되고요. 또한 본인이 해보고 싶은 앞으로의 비교과 활동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적어주면 저희가 참고해서 브리핑할 때 좀 반영을 시켜볼 수 있겠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아이의 내신의 변화 추이를 좀 살펴보는 지표인데요. 아이가 컨설팅을 받았던 시기가 2학년 1학기에서 2학기 올라가는 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적은 사실은 이제 아직 가상적인 거거든요. 네, 가상적인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본인이 받았던 성적 지표였죠. 네, 2점대 후반 정도 나오고 있네요. 아마 2학년 2학기 1학기 성적이 이렇게 우상향하게 되면 2점대 중반 초반까지도 땡겨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한테 내신의 의미성에서 강조돼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과목별로 좀 보면서 잘하는 과목과 잘 안 되고 있는 과목들의 공부 방법들 짚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모의고사 성적이죠. 지금 이 아이가 구모 성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실제 수능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아이의 학불 가능성을 좀 평가를 해보는 건데요. 본인은 일단 희망하고 있는 서울권, 부산대,
뭐 충남대까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직어구까지. 그래서 합격과 불합격 라인에 대한 걸 좀 살펴는 봤는데 뭐 역시나 지금 외대 같은 경우는 다 불합이 뜨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성적 같은 경우로 외대 정시를 뚫기는 좀 어렵다. 땡땡이가 희망하는 대학교 라인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뭐 내신의 레인지를 한번 보는 거죠. 근데 한국 외대 같은 경우는 내신 레인지가 굉장히 넓죠. 1등급부터 심지어 6등급까지 포진되어 있는 이유가 외고 아이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외고에서 독어를 전공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1어를 전공하는 친구들 내신이 상당히 좀 떨어지죠. 5점대 뭐 하는 친구들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의 비교과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의 폭이 여느 대학과 달리 아주 넓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산포도가 밀도가 이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넓게 나와 있는지 그 이유. 아이로 하여금 정확하게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교과 전형 및 여러 가지 전형에 대한 이해를 쭉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희망했던 뭐 서강대학교랄지, 그다음에 뒤에 쭉 나옵니다. 몇 가지 대학들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부산대, 그다음에 경희대. 여기까지는 이제 본인 썼던 대학이고, 지금 내신 때에서 너가 어느 정도 무엇을 더 준비하면 우리가 충분히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대학들 라인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말을 해주는 거죠. 뭐 경희대학교랄지,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그다음에 이대 같은 경우는 뭐 최저가 들어가니까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다 말씀을 드리겠죠. 연대, 우리가 또 도전적 선택을 해볼 수 있잖아요. 사실 연대 같은 경우는 특목 자사고 아이들이 하루 종일 거의 쓰기 때문에 내신이 조금 떨어져도 상대적으로 면접형에 대한 것보다 떨어져도 도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과 이렇게 잘 준비해보면 한번 해볼 수 있다. 최상위 카드로.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한테 적정 수준의 카드를 던져줄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2학년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카드에 대한 것도 충분히 주고 이 아이가 이걸 통해서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동기부여를 전달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저희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고3 진단은 사실상 현실적인 조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도전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좋지는 않겠죠.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학 전형과 거기에 맞는 유불리를 하나하나 브리핑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너가 선택했을 때 가장 유리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거는 원하는 대학교 라인이 많거나 좀 찾아봐야 되는 대학들이 많다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아서 전달을 해드리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엇이냐면 입사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아이의 생기부의 경쟁력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실제 컨설팅에서는 아이의 생기부를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의 정보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컨텐츠로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양지를 부탁드리는데 수상부터 시작해서 팽특, 독서까지 이어지는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하나의 컨텐츠를 분석해서요. 이것은 왜 좋은지, 이것은 왜 부족했는지 하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도모해 드립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자기에 관련된 생기부의 구체적인 역량 이런 것들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너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함께 비교과 확장 콘텐츠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아이가 다음 학기에 해봤으면 하는 그런 콘텐츠에 대한 내용의 구체적인 것들을 설명을 드려요.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지금껏 내가 해왔던 게 이런 부분이 되게 위크 포인트였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장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니까요. 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샘플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1학년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했던 영역 중에 하나가 통 번역에 관련된 게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죠? 아이가 일문이나 동문을 생각하는 언어적 역량이나 관련된 문화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통번역 관련된 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에서도 보니까 번역작이 아닌 원문으로 책을 읽고 싶다는 의견이 피력했다라고 한 걸 보아 특유의 필력을 느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번역이라는 것보다 원문이 훨씬 더 가까웠겠구나. 그럼 번역이 원문을 따라가지 못하는구나.'라는 근원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읽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앞으로 AI 시대에 파파고와 같은 번역 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문학이라는 굉장히 그 필력과 정서와 이런 것들 다 담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옮겨낼 수가 없는 아주 근원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1 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 비교과에 대한 관리는 뛰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비교과를 메이드에서 넣을 수 있도록 이제부터 찬찬히 스텝을 밟아 나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추천해 볼 수 있는 건 AI 시대 문학 번역에서 기계 번역과 인간 번역의 비교 분석인 거죠. 그럼 이거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너가 지금 자율활동에서도 통번역에 관심이 있었고 동아리 활동에서도 번역작에 대한 너의 입장을 피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다음번 학기에는 구체적으로 심화할 수 있는 주제로 이거 한번 택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죠. 뭐 일본 혹은 독일 문호 중 택해서 원문과 구글 번역, 인간 번역의 구분을 통해 실례를 들어서 해 본다면 굉장히 좋은데 추상적일 수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까미의 이방인에 나오는 원문입니다. 프랑스어로 되어 있죠. 이런 프랑스어의 원문을 구글 번역기는 이렇게 번역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해되실까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원래 이게 이제 번역이 잘 됐다면 이 정도로 번역이 나왔어야 되는데 구글은 이렇게만 그쳐 있기 때문에 전혀 원문에 대한 정서를 담아내지도 못하고 이해도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저희가 받아들였을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의 샘플적 사례를 문학을 통해서 끌어와서 적용을 시켜서 '아, AI는 정확하게 번역을 못하는구나.'라는 걸 통해서 앞으로 인간이 문학에서만큼은 가질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치마 탐구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역량은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지점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아이의 진로 활동의 일부인데요. 일본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뉴스를 시청하고 초고령 사회인 일본의 노인복 시스템을 참고하여 한국 실정을 고려하여 뭐 적합한 제도에 대해 토론 활동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일문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문학에 관련해서도 접근해 봐도 좋겠죠. 그렇다면 노인의 문제를 다루는 문학 이런 것들로 한번 하면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확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추천 탐구로서 일본 전후 문학과 노년의 젠더, 그죠? 그다음에 일본 헤이안 시대 여성 작가 작품에 나타난 노년의 미학 이런 걸로 접근해 보면 늙음이랄지 노년의 미학이랄지 노년의 젠더랄지 지금 고령화라는 문제와 연동을 시켰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문학으로 옮아갈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았기 때문에 이 역시나 확장적으로 볼 때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천 탐구를 주고 아이가 마음에 들어하면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충분히 탐구해 볼 수 있는 자료를 다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택했을 때의 취지를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1학년 영어 세특 하나 볼까요? 영어 세특을 보니까 뭐 프리다 칼로와 괴테 파우스트. '괴테 파우스트 읽었구나.'라고 하면 뭐 결국 독일 문학의 수장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괴테 파우스트를 읽고 추가적으로 뭐 윤리와 사상에서 해볼 수 있는 그런 탐구 주제를 저희가 뽑아 보는 거죠. 예, 그랬을 때 18세기 독일 문학에 나타난 경쟁 윤리, 현재 나타남과 파우스트를 중심으로 우리가 추천 탐구를 해 보는데요. 여기 이제 취지입니다. 이 글의 취지. 결국에는 개인주의가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또 우리가 사회과에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윤리와 사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 범위 혹은 이거는 비교과 비문학 지문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국어, 영어 어디를 걸쳐서도 추가적 탐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의 생기부에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표출해 볼 수 있는
데이터화 시켜볼 수 있는 소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샘플로 보여드리면 세특의 기술 과정을 봤어요. 그랬더니 일본을 주제로 자율탐구 보고서를 아이가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깊이 어떤 주제를 탐구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1학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 이런 거 했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일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소유에서 공유로 나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의 미니멀리즘을 통해 가지고 많이 바뀌고 있죠.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의 비교 고찰해 보는 거 어떨까? 이것도 한번 추천 탐구로 저희가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 정책의 제 문제 중에 언어 정책. 왜냐면 얘가 언어 쪽에 관련이 되는 친구이니까 이걸 중심으로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저 이거 좋아요. 저 이거 좋아요. 아이가 선택을 하겠죠. 네,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심화적으로 이제 가이드를 해주면서 비교과에 대한 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저희가 진단 컨설팅 하는 것은 일단 현재 나와 있는 지금 단계에서의 모든 데이터를 다 분석을 꼼꼼하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맞춤형으로 어떤 걸 준비했을 때 유불리를 따져야 되겠죠. 선택과 집중. 그런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앞으로 스텝을 밟아야 될 단계를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교과 성적, 모의고사 성적, 공부 방식이죠. 교과 성적의 공부 방식, 그리고 비교과에 대한 준비 방향성,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러서 설명을 드리고 독서와의 관련해서도 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그런 진단 컨설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 아이에게 최선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지 컨설팅의 임승지였습니다.